4월의 불청객, 초미세먼지가요, 우리 어르신들의 폐가 아니라 뇌 혈관을 직접 뚫고 들어가서 치매를 유발한다는 끔찍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치명적인 중금속 찌꺼기들이 뇌세포에 쌓이는 것을 막아내려면요, 오늘 냉장고에서 꺼내 밥상에 올리셔야 할 세 가지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생미역과 통마늘, 그리고 냉합착 들기름이죠.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주치의 이재석 원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흔한 세 가지 반찬거리가요, 우리 몸속에서 도대체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키길래 뇌를 지켜낸다는 건지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요, 초미세먼지가 뇌를 파괴하는 소름 돋는 과정부터 이것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가장 정확한 해독 조리법까지 제가 진료실에서 설명해 드리듯 아주 차분하고 알기 쉽게 증명해 드릴게요. 어르신들 흔히 4월에 창밖이 뿌옇고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면요, 마스크부터 챙겨 쓰시면서 기관지나 폐 건강만 걱정하시잖아요. 장기침이 나고 목이 칼칼하니까 호흡기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8세 김모 어르신도 딱 그러셨거든요. 평소에 매일 아침 뒷산으로 등산을 다니실 만큼 아주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셨던 분인데요. 올해 봄 들어서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서 앞이 안 보이는 날에도요, 얇은 마스크 하나 덜렁 쓰시고는 산에 오르셨대요. 그런데요,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장기침이 심해지시는 건 당연하고요. 예전에는 절대 안 그러셨는데 자꾸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시고 가습을 끄는 것을 깜빡깜빡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봄을 타서 피곤한 건 줄로만 아셨는데 대학병원에서 뇌 정밀 검사를 받아보신 결과 혈관성 치매 초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물론 호흡기 건강도 무척 중요하죠. 하지만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전문의들이 지금 이 4월이라는 시기에 가장 두려워하고 경고하는 건요, 바로 뇌세포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파괴거든요. 우리가 호흡을 통해 마시는 초미세먼지는요, 단순히 입자가 작은 흙먼지나 모래가 절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 매연에서 뿜어져 나온 납이나 카드뮴, 그리고 비소 같은 치명적인 1급 발암 물질과 독성 중금속들이 아주 끈적끈적하게 엉겨 붙어 있거든요. 우리 뇌는 우리 몸 전체를 통제하는 아주 정밀하고 섬세한 중앙 통제실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독소나 세균이 뇌로 함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아주 촘촘하고 특수한 그물망을 이중 삼중으로 치고 있어요.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혈액-뇌 장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혈액-뇌 장벽을요, 우리 집 거실 창문에 튼튼하게 쳐진 아주 미세한 방충망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반적인 세균이나 감기 바이러스 같은 파리나 모기들은 이 튼튼한 방충망에 걸려서 뇌 안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우리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아주 신비롭고 위대한 방어 체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문제는요, 바로 초미세먼지의 크기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도 되지 않을 만큼 상상 초월로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지도 않게 미세하거든요. 방충망을 그냥 슝슝 통과해 버리는 아주 고운 모래바람처럼요. 코와 폐를 거쳐서 피 속으로 들어온 초미세먼지는 이 혈액 뇌 장벽의 그물망을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대로 뚫고 뇌의 중심부까지 아주 깊숙하게 침투해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더 충격적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코 천장에 있는 냄새를 맡는 후각신경을 타고 혈관을 거치지도 않은 채 뇌로 다이렉트로 직행해 버리는 무서운 루트도 존재한다고 해요. 72세 박모 어르신의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지병도 전혀 없으셨고요. 식단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하시던 깐깐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 1층에 사시면서 매일 환기하신다고 창문을 활짝 열어두셨대요. 어느 날부터 밤에 잠을 깊이 못 주무시고 불면증에 시달리시더니 낮에는 극심한 우울증 증세까지 겹치면서 인지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신 거죠. 삼성 서울병원에서 뇌 MRI를 찍어 봤더니 뇌혈관 곳곳이 미세하게 막혀 있고 뻘건 염증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코점막을 뚫고 뇌로 직행해 버린 미세먼지 중금속들이 뇌신경을 건드려서 수면 리듬을 관장하는 뇌 부위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전형적이고 무서운 사례거든요. 자, 이렇게 방충망을 뚫고 뇌세포 사이사이에 납과 카드뮴 같은 독성 중금속 찌꺼기들이 달라붙으면 우리 뇌에서는 도대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뇌 속에는요, 평소에 뇌에 쌓인 노폐물들을 잡아먹고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미세 악효세포라는 아주 고마운 면역 청소 세포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독한 중금속들이 뇌로 막 밀려 들어오면요, 이 청소 세포들이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흥분하면서 마치 퓨즈가 끊어진 것처럼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 없는 정상적인 뇌세포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아주 독한 염증 물질을 마구 뿜어내게 되는 거죠. 정밀하고 깨끗하게 돌아가야 할 자동차 엔진 속에 거친 모래알갱이와 산성용액을 한꺼번에 들이부은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대학교 병원신경과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요,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뇌혈관 곳곳에 불이 난 것처럼 퉁퉁 붓기 시작한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뇌세포가 정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고 파괴되면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끈적끈적한 독성 단백질이 뇌에 무서운 속도로 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단순히 봄철이라 춘곤증이 와서 피곤하고 깜빡깜빡 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외출하실 때 호흡을 통해 무방비로 들이마신 초미세먼지가 물리적으로 어르신들의 뇌를 갉아먹으면서 치매로 가는 시기를 남들보다 몇 배나 아주 빠르게 돌리고 있다는 무서운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치명적인 뇌혈관 폭격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막아내고 해독해야 할까요? 매일 방독면을 쓰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제가 영상 시작에 결론부터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식재료가요, 바로 이 뇌세포 파괴 기전을 완벽하게 역으로 차단하고 방어해주는 아주 강력한 천연 백신 역할을 해줍니다. 지금부터 펜과 종이 준비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조리법까지 아주 꼼꼼하게 적어두세요. 첫 번째는요, 바다의 불로초라 불리는 생미역입니다. 미역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핵심 성분은 바로 알긴산이거든요. 어르신들 주방에서 미역을 물에 불리시거나 손으로 조물조물 만지셨을 때 미끈미끈하고 끈적이는 점액질 성분, 다들 느껴보셨죠? 바로 그 미끈거리는 성분이 치매 독소를 빼내는 핵심인
알긴산인데요. 이 알긴산을 아주 강력한 접착력을 가진 끈끈이, 테이프라고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우리가 반찬으로 꼭꼭 씹어서 섭취한 알긴산은요, 위산에 쉽게 녹지 않고 장을 통과하면서 그 미끈거리는 끈끈한 모양을 끝까지 단단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장 점막의 모세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려는 수많은 중금속 찌꺼기들과 미세먼지 입자들을요, 마치 파리 잡는 끈끈이 테이프처럼 자기 몸에 찰싹찰싹 달라붙게 만듭니다. 납이나 독성 물질들이 혈액 속으로 스며들기 전에 장에서 미리 커다란 스펀지처럼 전부 쫙 빨아들이는 거죠. 그리고는 소화가 끝나면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미련 없이 완벽하게 배출시켜 버립니다. 우리 몸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훌륭한 진공 청소기 역할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옛날부터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에 돼지고기 삼겹살 기름기로 먼지를 씻어내겠다고들 하시잖아요. 그건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옛날 이야기고요. 오직 이 미역의 미끈한 알긴산만이 뇌로 직행하려는 독소를 위장에서 미리 완벽하게 차단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뇌를 지켜내는 훌륭한 식재료는 바로 통마늘입니다. 마늘 특유의 알싸하고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요, 뇌 해독의 두 번째 핵심 열쇠거든요. 이 알리신은 체내에 들어오면 소화가 되면서 유황화합물이라는 성분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속에 들어온 수은이나 비소 같은 초미세먼지 속 중금속들은요, 아주 신기하게도 이 황성분과 만나면 아주 강력하게 결합하려는 화학적인 끈적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마늘을 통해 흡수된 황화합물이 혈관을 타고 피 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뇌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가려는 나쁜 중금속을 딱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자석처럼 확 끌어안아 버립니다. 독소가 뇌에 닿기도 전에 마늘의 성분이 중간에서 가로채서 꼼짝 못하게 수갑을 꽉 채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수갑이 채워진 중금속들은 뇌로 침투하지 못하고 우리 몸의 거대한 해독 공장인 간으로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안전하게 해독된 뒤에 소변을 통해 체외로 싹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늘이 단순히 피를 맑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요, 뇌로 가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중간에서 완벽하게 걷어내는 아주 훌륭한 철벽 골키퍼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자, 세 번째, 식재료가 치매 예방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생들기름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미역과 마늘이 뇌로 가는 중금속을 중간에서 낚아채고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했다면요, 생들기름은요, 미세먼지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이미 무너지고 구멍이 나버린 뇌혈관 방어막을 다시 튼튼하게 세워 올리는 완벽한 재건축 역할을 해줍니다. 들기름에는 우리 몸에서는 절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식물성 오메가3가 무려 60% 이상 아주 압도적으로 함유되어 있거든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뇌세포 자체를 구성하고 뇌혈관의 쫀쫀한 탄력을 유지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벽돌과도 같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노폐물들과 최근에 매서운 초미세먼지 공격으로 인해서 헐거워지고 군데군데 찢어진 혈액, 뇌 장벽의 틈새를요, 이 오메가3가 구석구석 꼼꼼하게 메워주고 시멘트 바르듯이 보수 공사를 싹 해주는 겁니다. 벌레가 슝슝 들어오던 낡은 방충망에 찢어진 곳을 아주 튼튼한 새 것으로 교체해서 더 이상은 어떤 독소도 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본적이고 강력한 철벽 방패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천연 보약들을 도대체 어떻게 조리해서 드셔야 뇌혈관 장벽을 지키는 약효를 단 1%의 손실도 없이 100% 몸속으로 다 흡수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 음식은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요리하고 조리하느냐에 따라 진짜 명약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몸을 망치는 맹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섭취 방법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부작용까지 아주 차분하게 짚어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해요. 먼저 생미역입니다. 어르신들 보통 주방에서 미역 반찬하실 때 미역 특유의 짠맛이나 비린내를 좀 없애신다고 굵은 소금을 확 뿌려서 바락바락 주물러서 씻으시잖아요. 심지어는 찬물에 30분 길게는 1시간씩 아주 오래 푹 담가 두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요, 오늘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중금속을 스펀지처럼 흡착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성분인 미끈미끈한 알긴산은요, 안타깝게도 물에 아주 쉽게 녹아버리는 수용성 성분이거든요. 물에 너무 오래 담가 두시거나 빨래하듯이 박박 문질러서 씻어버리시면 치매를 막아줄 그 귀한 약효 성분들이 뽀얀 물과 함께 싱크대 하수구로 다 씻겨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수박 겉핥기로 껍질만 드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미역을 조리하실 때는요, 흐르는 찬물에 겉에 묻은 불순물만 가볍게 떨어지도록 2분에서 3분 내로 살짝만 헹구어 내듯이 씻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길게 말고 딱 1분 이내로 색깔만 새파랗게 변할 정도로 아주 살짝만 데쳐내셔서 새콤하게 초무침으로 드시는 것이 뇌 해독을 위한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섭취법이에요. 생일날 드시는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실 때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참기름 두르고 미역을 넣어서 냄비에서 너무 오랫동안 달달 볶지 마세요. 고기를 먼저 볶으시고 물이 팔팔 끓어오를 때 마지막쯤에 미역을 탁 넣어서 한 소끔만 가볍게 후루룩 끓여내셔야 그 귀한 알긴산의 손실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팩트 체크 한 가지 확실하게 해 드릴게요. 미역을 드실 때 대파를 송송 썰어서 함께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유황 성분이요, 미역의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끈적한 점액질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따라서 미역 요리에는 절대로 대파나 쪽파를 섞어 넣지 않으시는 것이 올바른 요리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마늘의 올바른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건강 챙기신다고 생마늘을 그냥 씹어서 꿀꺽 삼키시거나요, 고기 구워 드실 때 불판 위에서 새까맣게 바싹 태우듯이 구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게 드시면 알리신의 뇌 해독 효과를 절반의 절반도 보지 못하십니다. 마늘의 알리신은요, 마늘의 단단한 세포벽이 칼등이나 믹서기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팍 부서지고 파괴될 때 공기 중의 산소와 확 만나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마늘은 반드시 도마 위에서 칼등으로 꾹 눌러서 으깨시거나 잘게 다지신 후에요, 곧바로 뜨거운 불에 볶거나 팔팔 끓는 국에 퐁당 넣지 마세요. 다진 마늘을 도마 위나 작은 종지에 담아 두시고요, 딱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가만히 공기 중에 놔두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10분의 기다림 동안에요, 마늘이 산소와 충분하게 호흡하고 접촉하면서 우리 뇌를 좀먹는 치매 독소를 쫙 빼내줄 알리신 성분이 최대로 뿜어져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공기 중에서 충분히 약효가 활성화된 다진 마늘을
시금치나 콩나물 무침을 하실 때 듬뿍 넣으시거나요. 찌개나 국물 요리를 하실 때 처음부터 맹물에 넣고 끓이지 마시고 요리가 다 끝나고 불을 끄기 직전에 마지막에 싹 넣어서 남은 잔열로 살짝만 매운맛을 날려 익혀 드셔야 완벽한 뇌 청소 효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리는 조리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는 원칙, 바로 생들기름입니다. 어르신들 들기름은요, 불과 열에 아주 취약하고 엄청나게 예민한 기름이에요. 보통 시장 방앗간에서 고소한 냄새를 팍팍 내려고 아주 높은 고온에서 바싹 볶아서 짜낸 짙은 갈색의 들기름이 나요. 가스레인지 프라이팬에 불을 켜놓고 계란 프라이를 붙이거나 나물을 지글지글 볶을 때 들기름을 부어서 쓰시게 되면 정말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깁니다. 우리 뇌를 살려야 할 착한 오메가3가 뜨거운 불과 열을 만나는 순간 뇌혈관을 파괴하고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는 산화지방, 즉 1급 발암 독성 물질로 완전히 성질이 둔갑해 버리기 때문이죠. 약이 아니라 독을 돈 주고 사 드시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트나 시장에서 들기름을 고르실 때는요, 깨를 높은 온도에서 볶지 않고 차갑게 압력을 가해서 짜낸 아주 맑고 투명한 황금빛의 냉압착 생들기름을 고르셔야 합니다. 병에 적힌 냉압착이라는 세 글자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요리하실 때 절대로 가스불 근처에는 가져가지도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살짝 데친 파릇파릇한 생미역 무침이나 각종 나물 반찬 조리를 완벽하게 다 불 끄고 끝내신 후에 드시기 직전 밥상 위에서 한 숟가락 휙 둘러서 고소하게 버무려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공복에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약 드시듯이 그대로 떠서 드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매일매일 하루에 딱 한 숟가락의 생들기름 섭취가요, 초미세먼지에 찢어지고 빵꾸난 혈액 뇌 장벽을 튼튼하게 복구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천연 보약이 됩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산패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햇빛이 통하지 않는 짙은 갈색이나 초록색 병에 담아서 냉장고 안쪽에 차갑게 보관하셔야 한다는 점도 꼭 메모해 두시고 기억해 주세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따뜻하고 꽃피는 걷기 좋은 4월의 봄 날씨 이면에는요, 우리의 뇌 혈관을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초미세먼지라는 무서운 적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린 알긴산, 알리신 오메가3의 완벽한 방어막을 매일 밥상 위에서 잘 활용하신다면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흐르는 물에 짧게 씻어 살짝만 데쳐낸 생미역, 칼등으로 으깬 후에 공기 중에 10분 동안 기다려 약효를 활성화시킨 다진 마늘, 그리고 절대 뜨거운 불에 닿지 않게 밥상 위에서 먹기 직전에 휙 두르는 냉압착 생들기름, 이 세 가지 조리 원칙만 오늘부터 주방에서 깐깐하게 지키고 적용하셔도요, 수십만 원짜리 값비싼 뇌 영양제 수십 알을 챙겨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강력하게 어르신들의 맑고 건강한 뇌를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밥상을 차리실 때 냉장고 문을 여시고 꼭 이 세 가지 식재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동네 주치의로서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두시면요, 앞으로도 저 이재석 원장이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얄팍하고 위험한 정보들은 차분하게 다 걸러내고요,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학병원들의 정확한 임상 데이터만을 바탕으로요, 우리 어르신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살려내는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처방전만 들고 다정하게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뇌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주치의 이재석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걱정 내려놓으시고 마음 편안하게 푹 주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